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보면은 일단 대성에너지를 매매를 좀 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3분봉 단타 방법 이렇게 그어 가지고 매수 걸어 놓고 이제 올라갈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오늘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석유 관련된 종목들밖에 거의 이쪽 테마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성에너지를 매매를 좀 한 거고요. 일단 가장 좀 아쉬웠던 게 이제 GSE입니다. GSE는 오늘 천연가스 관련 대장으로서 이 구간을 이제 제가 매매를 하려고 기다렸었는데 여기다가 매수 걸어놨는데 그 4,510원에 걸어놨거든요. 근데 저가가 4,510원이죠. 아쉽게도 찍긴 찍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혹시 제가 알려드린 방법 때문에 이거 방법 알려드려가지고 이렇게 거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 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건 장난이고 일단 GSE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무조건 매매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일단 블로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맨날 정리를 하는 상한가 하한가 간 종목들의 재료를 이제 맨날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재료를 알고서 매매를 하면은 그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게 분석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대신 해드립니다. 그냥 보고서 오시기만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하게 됐는데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이제 돈을 아무래도 이제 받고 하다 보니까 장중에 그래도 어떤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싶어가 이렇게 멤버십 회원분들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대에 일단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천연가스 섹터다. 그리고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미스 순이니까 눌림 매매할 때는 이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현대바이오 일동제약이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얘기 좀 하면서 마지막에 구리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알루미늄 상승했던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수급을 잠깐 보면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식량주가 좀 장중에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좀 올라오고 현대바이오, 치료제 좀 상승하고 일동제약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시 천연가스 상승하면서 이쪽 천연가스 섹터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일단 매매 내역을 보면은 삼승 1패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그 2차 매수 했는데 좀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손절이 나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2구 산업을 잘 매매해가지고 여기다가 비중을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오늘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분봉 이거 단타 매매를 좀 반성하겠다라는 이유로 이게 상승했던 이유가 재료를 찾아보면 뭐냐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재탕 뉴스였고요.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일봉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이제 일봉 매매를 했어요. 뭐 36,200원에 샀는데 거의 최저점에 샀고요. 이게 산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종목의 경우 이제 끼가 있던 종목이고 치료제로서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8천억 그러니까 많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눌리면은 앞에 이런 박스권 있죠. 예, 이 박스권에 전고점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와주겠다. 여기 안 나오면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더해서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정리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 종목을 좀 보게 되었고요. 뭐 운이 좋게 상승을 하길 얘는 이제 거의 최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여기서 했고 매도는 여기서 했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제가 소액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수익 났다고 큰 건 아니고요. 이따가 얘기를 할 거는 관심 종목을 좀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또 보면은 여기까지는 일동제약 보고 일동제약은 이제 그 분봉 단타 매매했던 거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갖고 했는데 재료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재료 자체가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하겠다 이런 거니까 뭐 신청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리고 신청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계속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어서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4등분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손절합니다. 예, 손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게 시간의 하한가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가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매도를 손절을 하긴 잘한 것 같아서 시간의 하한가인데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E도 이제 오늘 무조건 아까 봤듯이 매매했어야 되는 종목이었고 대장주여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체결이 안 되고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1시 정도의 호가창을 잠깐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매도 물량보다 매수 대기 물량이 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호가창을 보면은 이제 매수 대기 물량보다 여기가 이제 매도 대기 물량이고 여기가 매수 대기 물량인데 대부분 이제 상승을 좀 하려고 하면 이 매도 대기 물량이 많이 걸려 있는 게 상승을 할 때 좀 자주 나오는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1시 전까지는 안 나왔다가 1시 이후에 이제 GSE가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상한가가 풀리고 잠깐 GSE를 보면은 그 3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상한가가 계속 풀리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매수대기 물량이 좀 더 많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1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쪽인가요? 이때 호가창을 잠깐 보니까 이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 매도 대기 물량이.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베팅을 해볼까 싶다가도 그냥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매수를 아예 안 했었습니다. 아무튼 네. 해도 괜찮은 종목이었다. 왜냐? 그냥 재료가 있으니까요. 재료가 이쪽 섹터에 돈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 생각하고, 현대바이오는 재료가 좋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단타 매매하기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이 단타가 뭐냐면은 미국 FDA 시뮬레이션 오미크론 바이러스 증식을 90% 억제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99%라는 숫자가 참 크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한번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장 초반은 아니죠. 10시에 떨어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하고 절반은 좀 놔뒀다가 그냥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절반 매도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이등주였고, 이등주는 뭐 깔끔하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중 특징은 구리 관련주가 이제 또 장 후반 뭐 올라왔는데 12시, 1시 이후에 이때 구리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천연가스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구리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은 천연가스주가 하락을 한다. 일단 이 정도의 느낌만 알고 있더라도 매매하기가 참 쉬워지는 게, 이게 구리 관련주가 지금은 강하지만 좀 강하게 상승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구산업 이때 이 상승했던 이 모습에서 이때 상승하면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히려 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구산업이 하락을 했던 순간이 1시 20분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제 1시 20분 대가 한 여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1시 20분이면은 한 2구간이에요. 다시 상한가가 깨지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구리 관련주가 이제 하락으로 돌려지니까 천연가스 주가 이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한쪽 섹터에서 이제 다른 섹터로 옮겨지는 이런 순환매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힌다면은 매매를 하기엔 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타하기에는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동제약만 이거 애매하게 그냥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해가지고 손해본 거 빼고는 매매하기에는 그래도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구산업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거는 무조건 이거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최근 식량이나 천연가스, 석유 이런 순환매가 나와가지고 구리,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눌려도 시간 지나면 오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해서 절반 종가에 매도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죠. 일단 시간에가 좀 빠지긴 하던데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단타를 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장중에 시간 나면은 좀 하는데, 또 일하고 하면은 바빠가지고 못할 때가 있어서 일단 최대한 단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는 놓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고요.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했습니다. 이게 계속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지쳐가지고 판 물량도 있고 반대 매매 물량도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똑같이 개인이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기관은 양매수가 나온 상태입니다. 참 너무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LIX 같은 한국 시장 해놨는데 참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뭐 전쟁 이슈나 그렇고요. 오늘 하락 종목이 1320개의 종목인데 거의 역대 최대 하락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엄청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비중이 큰 종목 다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타 이렇게 해갖고 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잘한 거 아니고요. 그냥 비중 적은 상태로 매매한 것 뿐입니다. 환율은 오히려 이거 환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게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이게 원래라면은 전쟁 위기감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달러를 막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원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차라리 주식에는 좀 좋은 분위기로 비춰지지 않나 싶습니다. 나스닥은 그 오늘 밤에 새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는 마이너스 2.78%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금일 상승 종목 및 하락 종목을 보면은 오늘 천연가스, 석유 관련주들이 GSE부터 훈구석유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식량 사료주들은 전날에 크게 상승했다가 좀 장 후반에는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도 이제 이구산업 대창을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여기 제가 종목 압축이라고 해서 멤버십에다가 올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면은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 좀 차트들이 좀 안 들어가고 이제 괜찮은 섹터로 보인다라고 어제 올렸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회원님들 보시라고 올려놨었는데 그래도 좀 상승이 좀 나오더라고요. 뉴스들이 좀 존재를 했고 해서 좀 이렇게 넣어놨는데 매매하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 좀 상승했고, 뭐 개별주로는 우리조명,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또 증대했다라는 소식에 좀 상한가를 갔고요.
근데 영업이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쁘게 나오면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써놓은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게 보고 싶으시면은 그냥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했던 종목은 컴투스랑 이렌텍, 두산중공업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이 컴투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해서 57.2% 줄어서 하락을 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뭐 이렌텍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 청약 미달로 하락을 좀 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에 적어놓고, 저거는 그냥 블로그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이제 볼 건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죠.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 오늘 코스닥도 마이너스 2.81% 빠지면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은, 일단 제가 이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에 대한 느낌은 뭐였냐, 이거 알려드린 이 종목들 있죠. 대부분 일단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좋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보면서 떨어지죠. 떨어질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게 음봉으로서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는 이렇게 크게 빠지지만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이 세력이 여기서 팔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 대외적인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 그냥 매수를 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다 제가 매수를 했지만 이제 거의 다 소액으로 매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더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5월달에 매매를 할, 5월달에 유료 리딩을 다시 할 건데 그 전까지 이제 저 스스로 통계를 내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종목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다 상승에 대한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목에 대한 악재 그리고 재료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매수했던 것들 하나씩 잠깐 보면은 바이오 리더스 매수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 잘못 봤습니다. 매수 됐네요. 제가 이게 하루 봉을 안 봐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눌릴 때 제가 일단 재료가 뭐라고 했냐면은 화이자, 백신보다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샀고요. 바이오 스마트, 진단키트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빠지죠. 이런 빠지는 상태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하락을 하지만 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따지고 봤을 때 이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진짜 이 3차 세계대전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러시아와 뭐 미국이든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미국이든지 유럽 간의 그런 전쟁으로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와 이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시장이 지수가 이게 빠지는 거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 때문이지 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금리 인상, 미국에서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 그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을 할 때 이 빠지는 그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내가 미리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찾아놓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해야지. 근데 그 매수를 할 때의 기준은 일단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쪽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왜 진단키트?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검사 키트에 이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진단키트, 이런 이 전쟁 이슈나 물가 이런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돈들이 다시 다른 테마로 갈 건데 그 다음 테마가 어디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진단키트를 좀 본다라고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눌릴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관심 종목 좀 줄여서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실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당일 단타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모아가시는 방법 아니고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일 단타에서 매매를 잘 해가지고 그걸로 살아남아도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떨어질 때 저는 한번 앞에 손이 들어왔던 구간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 본다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제 매수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런 관점은 뭐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서 돈을 썼던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압축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 악재들, 이 지수,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된 이 악재도 결국에는 해결이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해결이 됐을 때 그냥
물론 진짜 지수가 여기서 더 밀릴 수는 있겠죠. 더 크게 밀려갖고 여기 깨지고 하면은 저도 손절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제가 손절을 할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종목들 다 그냥 이렇게 저는 사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휴마시스, 그러니까 진단키트 중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게 일단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휴마시스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진단키트 줄들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동안 버티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그럼 버티는구나. 좀 강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지금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게 무조건 이런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서 이제 지금 시기에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락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게 또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한번 좀 공부를 해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을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임하면은 그래도 조금 매매를 하기에, 그러니까 다음 이제 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종목들, 이제 경남제약 같은 거 제가 원래 이렇게 지금 여기 떨어지고 1차 매수한 뒤에 여기서도 한 10% 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한 15%나 빠졌나요? 근데도 이제 제가 이제 큰 부담이 없다라는 게, 애초에 여기서도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할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관심 종목 같은 경우 이게 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저도 뭐 이게 진짜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들을 알면은 바로 베팅을 하고 싶죠. 근데 제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입니다.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할 때 그냥 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에 내가 여기 발을 걸쳐는 놓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100%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손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있는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관심 종목을 제가 봤을 때 삼부토건을 좀 볼 거고요. 삼부토건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 하나 글 쓴 거 있는데, 녹십자 MS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이 가장 강한 종목 찾기에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그냥 아주 강한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은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강했던 종목을 알고 있다면 이런 눌리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기 글 하나에 이제 조건 이런 거를 좀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파크도 지금 되게 시장 안 좋은데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생각으로 보냐?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봤던 에너토크도 같은 관점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굳이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 있죠? 결국 떨어집니다.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대다수의 종목은 여기서 한번 떨어집니다. 왜? 여기 위에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지속하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더 올라가는구나, 우상향하는구나 싶어서 매수를 하는데, 그걸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일부 그 떨어뜨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면서 인터파크도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을 이제 무조건 이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이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만약 이제 고점에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GSA 같이 지금 상한가를 간 이런 상태,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상태, 혹은 이제 미래생명자원처럼 이런 구간에서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수 빠질 때 이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빠지면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하락을 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근거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자신만의 이제 기준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외워가고 있는 저도 소액으로서 다시 한번 저를 이제 리마인딩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날 때 유튜브에도 진짜 나중에 공개할 거고, 그 전에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미리 하나 공개를 할게. 30분 봉으로 이제 돌파를 하는 종목들, 하락을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강의로 좀 찍어가지고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계속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유료를 유도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맞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 쓰실 때마다 별로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올리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굳이 영상을 또 본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좀 짜증이 나긴 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런 이제 좀 비공개 개념으로서 올리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멤버십 회원님들도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또 유료로 가입을 해주신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이 많더라도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매수를, 그러니까 이 한두 종목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만의 기준에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눌릴 때 충분히 매수를 한다,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주식을 이렇게 사가는 과정, 다음에 상승을 할 만한 섹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영상이 또 오늘은 뭐 얘기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길어진 것 같은데, 영상 길면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